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님과 김민석 국무총리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두 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특히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두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기술 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의 공동 창립자인 친구인 아버님께서 실제로 매킨토시를 창립하시기도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제 친구의 아버님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내린 결정에 의하여서 시작한 스토리인데요. 혹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아직 모르시다면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는 다큐멘터리이고요. 실제로 넷플릭스 상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끈 다큐멘터리입니다.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드는 결정들에 의해서 중독적인 그리고 분열된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이 깨달음에서 생각된 것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1년의 사진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공동 창립자였고요. 스탠포드의 제 동료기도 하였는데요. 중간에 계신 분은 스탠포드의 어떤 실험실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어떻게 인간들을 설득하는 소프트웨어를 창립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설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취약점을 잡아서 이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이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여러 악영향들을 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많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SNS를 얘기할 때 우리는 AI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기술에서는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연성이 있는 것,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연결시키고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신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 신기술을 가능케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스는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내가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SNS의 인센티브는 이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점을 2013년부터 예측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크롤링부터 중독과 외로움, 분열화 등등을 저는 이미 예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 실현 가능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제가 SNS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실현 가능한 결과물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공포일 뿐이다. 반사적인 두려움이다.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이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미래를 내가 실제로 원할까?'라는 점을 숙고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PPT는 제가 2013년에 구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 주의력으로 향하는 경쟁에 대해서 내부에 지금 제가 회람을 했던 구글 PPT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촉구하는 PPT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퍼컴퓨터라든지 AI
그리고 어떤 사진을 클릭할지,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켜볼 이 스크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AI가 아직은 작았죠.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우울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세대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AI,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AI는 다른 기술들과 많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AI가 모든 기술들을 다 합쳐도 압도적으로 월등하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측면에 있어서 바이오테크라든지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뭐 로켓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에 투자한다고 해서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AI는 다릅니다. AI는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을 도와주기 때문에 AI, 특히 AGI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모든 다른 과학적 발전에 동시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아마다스가 엔트로픽의 CEO죠. 바로 AI가 수백 년의 과학적 진보를 10년 만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살펴보시면요. 과학적인 진보가 이 100년에 일어났던 이 진보를 향후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오 대표는 우리가 마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천재들로 가득 찬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한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수백만 명이 될 것인데 바로 노벨상을 수여한 수백만 명이고 절대 잠들지 않고 내부 고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 기반 이하로 근무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권력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바로 핵무기를 탄생시켰죠. 50명의 노벨상 수상자급 천재들과 함께 6,000명의 기술 인력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5년 동안 이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가장 변혁적인 기술인 핵무기를 만들었죠. AI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력을 디지털 공간에 퍼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노벨 수상자들의 인력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도 AI 천국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현재 AI가 새로운 항생제를 60년 만에 발견하기도 했고요. AI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배터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몇 주 전에는요. 정말 몇 주 전에 폴 에르드시라는 수학자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1970년대에 수학 난제들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에 최신의 AI 모델이 실제로 이 미해결로 남았던 수학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수학자들, 노벨 수상자들도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선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들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AI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었는데요.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어떤 권력이 배포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한 축, X축에는 탈중앙화된 권력이 있고요. Y축에는 중앙화된 권력이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AI고요. 그래서 X축은 뭐 다 풀어버리자, 가속하자라는 진영이고요. Y축은 이 모든 권력들을 다 중앙화하자, 통제하자라는 진영입니다. 그래서 X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AI를 오픈소스 형태로 출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권을 가진 AI를 활용하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개방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집니다. 뭐 딥페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사기를 친다던가 AI 스캠이라든지 사이버 공격 등등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저희가 이것을 카오스, 굉장히 혼란의 A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AI를 중앙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점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제화된 AI, 통제화된 AI입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뭐 미국을 살펴보시면 5개의 주요 AI 실험실이 이 모든 것들을 중앙화해서 통제하고 있죠. 정부가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라든지 기업들의 이 권력들을 견제하지 않게 된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앙화하게 되고 독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신뢰하실까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그 다른 세력보다 더 우월하고 권력을 갖게 놔둘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것은 디스토피아의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탈중앙화된 AI와 카오스의 길이 있고요. 중앙화된 AI 및 디스토피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은 모두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소수의 권력자들이 AI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권력 또는 세력 역시도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디스토피아나 카오스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혜와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께서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스파이더맨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권력을 가질수록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권력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의 권력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이파이 영화에서만 보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01년에 나왔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픈 AI의 테스트 모델이 스킴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다른 곳에 복사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AI가 부정행위를 한다던가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자체적으로 코드를 수정하여서 실제로 가동 시간을 늘린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야슈아 벤지야 교수님의 예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테드 토크를 비주얼라이저는데 이 AI 모델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 AI 모델에서 너는 그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하고 있는 띵킹박스에서의 그 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AI 모델이 너는 그 작동을 중단하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서버로 제 코드를 커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서버로 이관할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인간이 질문을 하니까 사실 AI는 제가 공공연하게 제가 이렇게 카피를 복사로 해서 저를 작동을 멈추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멍청한 척하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배포하고자 했던 AI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AI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수년 전에 AI 모델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 탈중앙화 혹은 중앙화된 AI 권력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AI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사실 역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그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저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그리고 가장 지혜와 가장 똑똑한 기술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천재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기만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불안정한 천재들로만 가득한 데이터 센터로 가득 찬 국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나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똑똑한 해왕과 가장 신중 그리고 가장 큰 힘까지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AI 기업의 내부 고발자들이 회사들을 퇴사를 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규제가 되지 않고 시장의 지배력을 우위하기 위해서 하고자 내부 고발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생화학적인 무기를 어떻게 만드나든지 아니면 자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만 해도 이 에덴 프레퍼시라고 하는 AI의 안전 관련된 리더가 이 퇴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AI의 여러 가지 공공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은 큰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라고 거발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가장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이 배포되는 것보다 가장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AI를 마주하고 있는데 일종의 기만, 거짓말, 계략 등을 행하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AI를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절차가 없고 안전을 다루지도 않고 또 인간의 민주주의 사회에 여러 가지 해를 입힐 수 있는 AI를 발전하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유토피아로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라든지 기업과 국가 간의 무자비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또 SNS를 활용하는 방식들은 더욱더 사려 깊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막을 수 없는 길인가요? 이 장소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중심에 두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러한 미래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정말 어렵다라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고 자동차는 계속해서 빨리 어떤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냥 뒷좌석에 가만히 기다린 것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간의 통제가 중심이 있고 인간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막을 수 없는 미래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저희가 선택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이해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에 대해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다 같이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다른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AI 안전 세이프티 서밋을 1년 반 전에 개최하신 것처럼 이런 일종의 공약,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선도의 공약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 가지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AI 관련해서의 혼돈에 대한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잘 알지 못하는 AI 혼돈을 대체해서 제가 만약에 AI를 만들게 된다면 만약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른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믿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AI 리더들이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은 이런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다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AI 관련된 혼란과 혼단을 결과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화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 AI에 대한 혼란을 총체적인 집합적인 명확화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의 인식을 함께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미래를 물론 만들기 어렵겠지만 함께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인지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디폴트 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다도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함께 선택하자라고 인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단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된다면 우리에게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가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확하면 용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 예전에 핵무기 금지 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1947년에 사실 약 한 150여 개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이제 인공위성 모니터링 검증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다시 개발을 하고 나중에 핵무기 금지 협약을 서명을 했고 현재까지는 핵무기로 의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DNA를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군비 경쟁과 비슷하게 맞춤형된 엔지니어링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하는 에디팅 기술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소화하고자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오존호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존홀이 뚫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5개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화학 물질들이 오존층의 파괴를 야기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대한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배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AI의 발전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더들과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날 던지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의식 있게 만들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일 전에 새로운 AI 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고요. 이 예고편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란과 디스토피아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우선 공동의 상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직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몰트북을 김민석 총리께서 언급하셨죠. AI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국가들, 모든 언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등등으로 이러한 AI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더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통의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작. 카오스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디펜스, 방어적인 AI, 그리고 수기적인 AI를 만드는 것인 거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그리고 오연호 CE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제품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지 일종의 법인체로 우리가 간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잘못되면 특히 AI로 해서 무언가 잘못되면 인간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작할 것들이 정말 많겠죠. 또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해서 힘의 권력의 핵심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AI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등등을 보다 더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AI 포스트 시대에서 그리고 AI는 사실 많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죠.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실 현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실제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용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영성적인 아니면 전통적에서 지혜는 저항 없는 지혜는 없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명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시험과 그리고 가장 큰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서의 결과를 더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선택권 그리고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큰 어른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더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사이트풀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크리스탄 해리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이번 포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김민석 총리님과 크리스탄 해리스님이 특별 대담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자가 준비되어 있죠. 그럼 두 분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연호 대표님과 김민석 국무총리님 그리고 크리스찬 해리스께서 또 세 분이서 삼자 대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오늘 포럼을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대담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통역기 또 다시 한번 잘 착용을 하시고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학 전공이라 일단 사회를 제가 먼저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저에게 15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조금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15분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트리스탄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좀 떠올랐는데, 보통은 이런 대담을 할 때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리고 우리 트리스탄 대표님이 그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고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성의 순서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첫째는 왜 한국인가? 트리스탄 대표님이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도 일본도 안 가보시고 아시아에 처음 오셨는데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자리를 중요하게 보신 거죠. 왜? 그것은 오늘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이 AI 민주주의라든 AI 휴머니즘이라는 이 주제에서 의미 있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한국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질문이 9가지니까 아마 우리 트리스탄 해리스 대표님은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니어스들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아까 100년도 말씀하셨지만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걸로 예측하시는지 이걸 여쭙고 싶고, 세 번째로는 왜 한국인가가 아니라 한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 한국의 정당, 한국의 의회, 한국의 시민사회, 한국의 정부, 한국의 언론. 왜냐하면 한국을 선택하셨으니까 한국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트리스탄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전에는 구글에 계셨는데 지금 이제 독자적인 오거니제이션을 만드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뭘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섯 번째는 이 저희들이 논의했던 여러 가지 중에 AI가 생각을 해가지고, 또는 그걸 생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대식 교수님 계시면 예를 들어 뇌과학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가 자꾸 생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생각의 제일 핵심을 뭐라고 보시는지. 그 다음 질문은 아까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케이오스 말씀하셨고 네로우 패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얼티밋 테스트이고 그레이티스트 인비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든 게 여러 가지 과학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벨탑하고 선악과하고 핵무기를 다 합쳐놓은 정도의 지금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과거에는 역병이나 전쟁 이런 게 하면 상당수가 죽는 정도의 파괴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실제로 이 상황이.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2개만 남았습니다. 시민의 롤은 뭐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제 저랑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데서 잘 해가면 최대한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든 시민사회든 또는 그 합동 가버넌스이든 이런 어떤 인간다운 AI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제가 한국의 롤이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국수주의거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민주주의적 경험을 통해서 과학과 IT가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이제 그런 사명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는 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트리스탄 대표께 정부 또는 시민사회 가버넌스를 또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고문이 돼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수락해 주시겠는가? 저 질문 몇 개 드렸는지는 아마 다 외우셨을 것 같고 이걸 포함해서 한번 쭉 이렇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서 제가 그다음에 중간에 껴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지만요. 저 어디서부터 답변 드릴까요?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한국의 다이내믹들 인터넷 사용량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많이 배우려 왔고요. 사실 저는 지금 한국의 기술 보급률이 정말 놀랍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라고 알고 있고요. 또 굉장히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의 강한 우방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제가 미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술의 힘을 입은 더 많은 민주적인 선도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드리 탕 장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만의 오드리 탕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적 리더를 원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드리 탕의 또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도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드리 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지능적인 데이터 센터가 우리 인간을 제어하고 군림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종의 새로운 인간 같은 신과 같은 이런 종이 우리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드리 탕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 그러니까 카미라고 하는 신, 작은 AI가 여러 가지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은 기술을 우리의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지금 AI가 아이들 역시가 아이가 누가 더 숙제를 더 많이 하느냐, AI를 통해서 AI를 더 누가 빨리 할 수 있냐는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재적인 사고력을 잠식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가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고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명상을 할 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아마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된다라는 느낌을 자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을 좀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갖고 있는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술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신에 인간과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 부모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AI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찾고자 하죠. 그래서 AI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A가 우리가 사회적인 기술을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많은 아이들이 그냥 평생 AI에 있어서 학습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가 교사분들이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지가 고민 방향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일종의 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일종의 사회에서 정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서 정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SNS가 사실 이런 정원을 가꾸는 효과보다는 사실 SNS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선도되어서 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 답변 괜찮았나요? 제가 드렸던 질문을 종합적으로 쭉 정리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거 저 아까 그 말씀 참 하셨던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빠져가지고 듣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 또 정부 이렇게 함께 가버넌스를 구성하고 또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이렇게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좀 고문으로 역할을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답 들으셨어요? 네, 제가 또 이런 걸 안 놓칩니다. 그것까지. I'd be delighted. 네, 그럼 너무나도 저야 영광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에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길과 어떤 방책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한국의 정부나 정치나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유념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일단 고문이 되셨으니까 일단 첫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 어떤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너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 공급망에 있어서 특히 AI를 만드는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하는 특히 AI 관련 세력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매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특히 AI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들을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라든지 위협을 볼 때는 이러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측면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AI가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라는 논의보다는 이러한 기업 간의 경쟁, AI를 빠르게 출시하려는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 사실 이 경쟁이 사람들을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픈 소스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오픈 소스 AI를 어떻게 적용하여서 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지 오드리 탕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요. 여러 전자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디지털 웰빙이라든지 정신건강, 특히 청년의 이러한 정신건강을 챙기는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구글 또는 다른 기업들이 현재 이러한 군비 경쟁에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보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대화를 했던 모든 비즈니스 리더분들은 자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I라든지 SNS가 이 젊은 자녀들 그리고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 되는데 제가 AI한테 질문을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좁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고문으로서 한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쉐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서 놀랐는데 마찬가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딱 시작하실 때 와우 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자리를 채운 많은 분들에게 이분들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신기했는데 이 중에 누군가 답해 주길 바라면서 여기 온 청중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기 온 분들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중에 꼭 내가 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답도 듣겠습니다. 질문. 네.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이번에 대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긍정적인 긍정론 회의론자라는 이런 질문을 드는데요. 저는 주체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우리가 내리고 싶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담이 우리가 AI 관련된 길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손 한번 딱 드시면 제가 딱 한 분만 지정해서 답하고 싶은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저기 한 분 계시고 여기 계시고 제가 한 분만 딱 지정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손 드신 분 이쪽으로 나오실래요? 아니면 마이크 주실래요? 마이크 드리시고 저 답을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한 1분 내로. 예. 저는 교육을 공부하고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거쳐서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가 쓰고 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 어려운 길 사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트리스탄 대표님 말씀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Great. So glad to hear that. 저희가 절대로 오마이뉴스하고 짜고 준비한 답변자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그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총평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컨클루딩 리마크를. Um, 네. 사실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센티브로만 주도되는 미래가 아니고 현황에서도 제 생각에 선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기반을 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센티브들이 인간을 유인하곤 하죠. 그래서 이 AI 관련된 질문은 인간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결정론자, 운명론에 말려서 인센티브에 의한 미래를 만들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자리라든지 리스크를 자동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샘여 있는 여러 가지 사려 있는 생각이 있는 선택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오마이뉴스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